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충격과 불안에 떨었던 시간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을 겪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시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평상시와 비슷했던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텔레비전에 등장한 윤석열은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거짓을 섞어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입니다. 국민들은 너도 나도 국회를 지키려고 달려갔고 계엄은 2시간 40분 만에 국회에서 무효화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사설 경비대처럼 동원돼 실패가 거듭됐고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집행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그를 풀어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만장일치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간은 지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한 지난 4월 4일 윤석열은 계엄 난동 123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이 가동됐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이 구형되는 등 재판은 여전히 더딘 실정입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는 사법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고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지연 재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내란을 일으킨 재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경고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도 조사하니까 계속 뭐가 나오잖아. 고속도로에 그런 걸 다 조사를 끝까지 하면은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라 전부 다. 입맞춤에 그러는 걸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잖아.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비상계엄 확대와 이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는 그해 5월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았던 전두환은 통합을 명분 삼은 사면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21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까지 전두환은 광주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의 내란이 초래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또다시 준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인 여순 사건은 77년이 지나면서 더더욱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여순 사건 유족들은 철저한 단죄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일대에 내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
그리고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나 또다시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왜곡됐던 만큼 혹여 다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판국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젠 아버지도 억울하게 그러고 끌려가서 총살당했는데 우리 유족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불더라고요. 유족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건 더딘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입니다. 책임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처벌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은 여순 사건처럼 진상규명 자체가 지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얘기를 곧대로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증인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갈수록 자꾸 더 희미해질 거라고.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 여순과 5.18 그리고 12.3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경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어떤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작년에 어떤 계엄령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어떤 완비되어서 여순 사건은 77년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의 국가보고서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12.3 비상계엄도 갈수록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 비상계엄 상황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진상규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증언이나 그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77년 전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1년에 맞춰 광주에서 한 작심 발언인데요. 하지만 적잖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는커녕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년 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전두환을 살려준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지른 죄에 걸맞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더 이상 선진 대한민국의 헌정 유린 세력의 싹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완벽히 제거해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조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시민과 5월 영령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민주 영령들께서 흘리신 숭고한 피가 지난 12.3 자행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사과 발언이 나왔지만 여전히 두둔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를 찾은 김민수 최고위원도 강연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나 강성 보수층에만 기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국철도노조가 예고한 11일 총파업에 광주 전남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5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투자금이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여수의 한 50대 수산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수산업자는 수산업체 운영 자금과 수족관 유지 비용, 세족의 구매 대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자백 등을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올해 누적 방문객이 4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국가정원 누적 방문객은 450만 명 이상, 입장료, 부대 수입 등 매출액은 12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13m 대형 트리와 산타빌리지를 조성하고 주요 공간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꾸밀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도시의 생태 관광 산업으로 확장되는 정원 경제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땅이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를 목표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한 공터. 관리되지 않은 잡초와 수풀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외국인 교육기관 용지로 총 13만 7천여 제곱미터가 20년 가까이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학교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사업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문의와 관심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이 땅을 언제까지 놀릴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도 부족하고 학생들은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든지 전라남도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 전라남도는 신대지구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에 착수해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식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입학 수요 예측과 위탁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이제 다시도 외국 교육기관 운영 사례도 이제 비교 분석해보고요. 해서 학교 정원이라든가 뭐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조달 방법 등 이렇게 학교 건립 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늘면서 전남의 관련 교육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교육기관이나 재단은 없는 가운데 20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한 지역의 수건이 풀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맞춰 광양만권을 원료, 전구체,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호남,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하고 이 중 호남권을 핵심 광물, 양극재 중심의 거점으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신규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는 이번 달 안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순천 특산물인 딸기묘가 전남도가 주관하는 내년 맞춤형 지역 특화 장목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순천시는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시지경 딸기 육묘 시설을 구축해 시설 노후화와 고령화로 약화된 상품 경쟁력을 회복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